처음 가보는 그 동래장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여관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제가 50이 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걸 손으로 직접 써봤습니다. 30세에는 과장, 40세에는 임원, 50세에는 부사장이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사장이 되겠다라고는 적었지만은 안녕하십니까, 고동진입니다. 저는 1984년 1월 삼성의 사원으로 입사해 38년을 근무했고 2020년 초부터 인재혁신 담당 고문으로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40년을 한 회사에서 있게 되었네요. 현역으로 근무했던 38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삼성에 들어와 2015년 12월 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까지 오르게 된 여정을 돌아보면서 많이도 부족했던 내가 어떻게 삼성전자의 사장이 되었고 대표이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은 무엇을 하면서 살지? 무엇을 해야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로 기억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2021년 대표이사 역할만을 맡았을 때 시간적 여유도 생겼고 마침 회사 인사팀에서는 그의 제 산하 조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과의 중식 간담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하자고 했습니다. 신입사원들과의 간담회는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했으며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던 선배 직장인으로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질문 중에는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 야, 이렇게 간단한 것도 고민하고 있구나.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시대로 거슬러 가보면 인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채집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을 구하는 일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던 시기이죠. 이후에 소규모 농경사회의 시작이라든가 곡식을 심고 가축을 기르게 되면서 인류는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되고 먹을 것을 비로소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나아가 일과 여가가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대 사회 역시 바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은 생계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 일은 성공을 위한 길, 자아실현의 길 등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과 자기가 태어난 세상과의 상호작용이고 그 매개체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이라는 것을 분리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했던 시기인 70년대, 80년대에는 지금의 젊은이들과는 너무도 환경적으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저는 6남매 막내로 자랐기에 가정생활이 바로 사회생활이었고 집단생활을 몸으로 배우고 체득할 수 있었던 세대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세대 간의 다름으로 제가 알고 있거나 경험했던 것을 수정하거나 각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겪은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을 골라 듣지 않으리라는 믿음, 온고지신이라든가 취사 선택이 가능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4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경험에 바탕한 이야기이기에 조금 편협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이야기니까 지금 상황과 그대로 비교하는 건 다소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일로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일이란 먹고 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장과 성공을 위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각자의 일에 대한 정의는 다를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만의 답을 찾아서 그 답을 품고 나가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0대에는 일이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경우 일은 성공을 위한 길이자 그 자체가 삶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저는 1985년 12월 삼성 입사 2년 차가 다 되어갈 무렵에 직장에서의 목표를 세우고자 그 당시 제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으로 부산행을 택했습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아침에 자갈치 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처음 가보는 그 동래장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여관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제가 50이 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걸 손으로 직접 써봤습니다. 30세에는 과장, 40세에는 임원, 50세에는 부사장이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사장이 되겠다라고는 적었지만 나이는 적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되려고 하면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사원 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항목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 관리였고 그 다음은 건강 관리, 어학, 독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과장이 되면 회사 지원으로 해외 유학도 가겠다. 이런 거를 적었습니다. 이후 매년 연말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고 실천 항목들을 매년 확인하는 과정도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 수립했던 목표는 거의 순차적으로 상당 부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삼성에서 사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했죠. 당시 가장 높은 자리인 사장을 목표로 했던 건 그 사장 자체보다도 뭔가 삼성에서 마지막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바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삼성에 처음 입사했을 때 많이 부족했던 제 모습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 그게 바로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 해외 유학을 다녀온 분들,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엔지니어들이 회사 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진짜 가진 게 없이 삼성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진짜 뭔가 여기서 죽어라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 뭐 안 될 것 같아. 그런 걸 스스로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웠던 데에는 또 다른 큰 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2학년 때 당시 집안이 많이 힘들었을 때라 어머님께서 보험 설계사로 삼성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동방생명이라고 했었는데요.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를 17년간 하셨는데 15번을 상을 받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겨울에 보험 체결을 위해 가지고 한두 시간 거리를 뭐 버스 타고 그리고 집에 오시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교통사고도 나셔가지고 팔도 다치시고 얼굴에 멍이 들기도 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전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취업을 하고 신입사원 연수원 들어간 날이 그때가 1984년 1월 16일인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 회사에서 보험 설계사 교육을 4일인가 한 5일 받으시고 마침 수료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의 그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찾아내가지고 어머님들이 모이신 강의장으로 내려가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연수원에서 모자가 만나서 이런 거는 삼성 연수원 역사상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님들 그 강의장 연단에 서서 여기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간에는 보험 아줌마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한 번도 부끄러운 적도 없었고 늘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삼성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머님 은혜 보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약 100여 분이 모였는데 강의장이 뭐 거의 울음바다가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뛰어나오셔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시작한 4주간의 신입사원 연수에서 제가 얼마나 몰입하고 노력을 했겠는지 여러분 뭐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보다 먼저 삼성에서 생활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에서 야, 이건 내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저는 결코 제가 뛰어나거나 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아버님께서 워낙 성실하셨고 어머님의 그 헌신 그리고 저를 신뢰하고 묵묵히 내조했던 아내의 모든 이런 정성과 노력으로 그리고 또 직장의 선후배들의 전폭적인 지원 그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1일에 사장이 됐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가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타고난 조건이고 처한 현실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일은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연령층은 다양할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막내야, 너는 소띠인데 아침 10시에 태어났다. 여물죽도 다 먹었을 시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야. 10식구 중에 하나만 잘 되면 된다. 너의 태몽은 용이었다. 그 당시에 완전히 어렸을 때니까 이해는 좀 안 갔으나 저한테 자존감 그리고 어떤 그 의무감 이런 거를 조용히 알려주시곤 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제 성장에 큰 힘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유년기 때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대학, 어디 무슨 전공, 집안 배경, 뭐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가정에서 보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한 직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와 배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기에 내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메꿔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워라벨은 일과 삶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일과 삶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입사원 1년차, 2년차 여기만 지나가면은 일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면서 일에 대한 생각을 삶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일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에 얽매여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균형을 갖추되 일과 삶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에서는 누가 이 일의 챔피언인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챔피언은 책임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자는 말 그대로 조직의 장을 뜻하는 것이고 사후 처리의 개념이라면 챔피언은 누가 일의 전체를 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해서 대처함으로써 이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고 회사의 발전이 자기 발전의 동력인 사람, 즉 회사와 늘 공존, 공생하는 관계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챔피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챔피언들은 내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회사에는 직무 분석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해당 조직이 해야 할 일을 분석해 놓은 것인데 통상적으로 60, 70% 정도를 커버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변화가 광속도로 진행되는 시기, 특히 IT 산업의 경우에서는 60, 70% 이하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무 분석이 100%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서 간의 그레이 영역, 즉 회색지대라고 하죠. 어느 부서의 일이라고 써놓기도 좀 애매하거나 새롭게 발생되는 일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레이 영역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그레이 영역을 발견했을 때 내일을 따지지 않고 일단 처리해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챔피언이 되어가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챔피언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월에) 제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인사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했던 일이 어떤 전시회를 지원하는 일이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사원 대리가 해도 될 만한 일인데 상사가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했던 기억입니다. 일을 하면서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하고 조율을 해야 할 이야기도 많았고 이것저것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결정할 그럴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면서 상사분이 왜 이 일을 시켰는지를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일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는 경우 간부가 직접 나서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일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상사분은 저를 영국 유학에 보내준 선배님이었고, 그 선배님은 저에게 인사 업무라고 하는 거를 바닥부터 좀 배우면서 사람을 익히게 하고 장차 큰 일을 시키고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맺은 그 인간관계들이 이후에 그 인사에서 본연의 굵직굵직한 업무를 할 때 모두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맺은 인연하고 일로 쌓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시기로든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작은 일이라도 챔피언의 마인드로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임하면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것은 본인의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를 들어간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RCB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RCB라고 하는 것은 리셋, 즉 초기화하고, 두 번째 change, 끝없이 변화 발전하고, be brave, 즉 담대하다라고 하는 영문 첫 글자 RCB를 따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한 7년에서 8년 단위로 끊어보면 크게 한 3시기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리셋 시기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중반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자신을 리셋, 즉 초기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를 하면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어? 전공이 뭐야? 집안 배경이 어때? 이런 거 그저 다 잊어버리고 마라톤 출발선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인생 경주를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늘 주문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비추어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부족한 건 뭔지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메꿀 수 있을지, 그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스스로 자각하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때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 써봐야 됩니다. 자기가 제대로 논리적으로 써내려갈 수 없다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기억에서 존재하는 거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기억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초기화 과정 7년에서 한 10년은 직장 생활에서 50% 아니면 그 이상의 가중치를 둬야 됩니다. 이때 평가가 직장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나는 선배, 상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직장 생활 내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성실한 척이라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학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기에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주머니에 그 10,000원짜리 10장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1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10장을 가지고 있을 때로 한번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인이 데이트하는데 오늘은 뭐 스테이크도 썰고 싶고 와인도 한잔 하고 싶고 그럼 10,000원짜리 10장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어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무기로 가지고 있으면 뭐 그날 스테이크 썰고 와인 마시면서 주머니에 있던 수표 10장 중에 몇 장을 뭐 식비로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깨보면 다시 10장 원금이 그대로 있고 이자까지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어학인 겁니다.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초기화 시기에 성실함, 꾸준함, 신뢰,
이런 모습은 당연한 거고, 어학을 무조건 무기로 만드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이 변화, 이 체인지 시기는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 이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기와 과정을 지나면 개인의 역량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어떤 변화, 진화의 시기입니다. 개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시기, 이 박이정의 시기라고도 하죠. 박이정의 그 원래 뜻은 나무를 보고 정, 숲도 본다, 박, 넓게,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를 깊게 보면서도 전체를 넓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이건 내 업무야, 내 부서 업무야. 다른 나무들은 다른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숲은 회사 전체 또는 사회라고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오늘 한 그루라면 내일 다른 나무도 더 이해를 하고, 모레 두 번째, 세 번째 나무를 또 이해한다면 언젠가는 숲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내가 심지 않은 다른 나무는 내가 심은 내 나무만큼 100%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20, 30%만 이해를 해도 그 나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직장 생활인 겁니다. 근데 회의할 때 보면 참석한 다른 부서, 아까 이제 다른 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경청을 하면서 모르는 건 질문을 하고, 그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심은 나무 이외에 다른 나무도 알려고 하는 거고, 다른 나무들하고 공생하고 공존하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숲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박이정의 태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위에서는 말을 안 해도 이런 후배들 다 보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은 큰일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또 새로운 보직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 끌어다가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챔피언이자 챔피언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건, 회의할 때나 타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늘 긍정적인 사고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챔피언은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큰 조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은 아니더라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배려하는 마음까지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be brave, 즉 담대할 시기입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 발전을 거쳐서 완성으로 이르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 보면 임원이 이미 돼 있거나 임원 후보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정적으로는 그 무항산 무항심, 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시기여서 쓸데없는 것이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성과가 나오면 이를 후배들에게 돌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옛날에 이솝우화에서 뼈를 물고 가던 강아지가 시냇물에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짖어가지고 뼈를 물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가 있죠. 흔히 야, 이거 욕심이 강하면 안 돼, 이거 교훈을 주는 일화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틀리게 해석을 합니다. 40대 중반 이 담대함의 시기에는 내 입이나 손에 뭔가의 뼈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에 문 뼈를 버려야지 새 뼈가 들어옵니다. 가진 걸 놓으면 놓을수록 더 크고 더 맛있고 살점까지 붙어있는 그런 뼈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회사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후배는 너무도 믿음직스럽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후배가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일을 함에 있어서 후배들이 한 일에 자신의 그 생각하고 크게 틀리지 않고 뭐 7, 80%가 뭐 오라.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늘 동일합니다.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게 표현 방식에 따라서 뭐 조금 틀릴 수 있지만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수정보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차례, 두 차례 이걸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똑똑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직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가 하는 일, 직장 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매일 보고서나 수정하려고 이 회사 들어왔나? 이런 자조 섞인 어떤 한탄이 반복되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회사 등지고 맙니다. 상사 선배가 작은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고 특히 보고서에 아주 그 작은 내용이나 방향을 계속 흔들어대면 후배들은 상사나 선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저 선배 또 고칠 거야.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한 번에 일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이 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한자성어 약팽소선으로 설명합니다. 작은 생선을 삶듯이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작은 생선을 삶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면 생선살이 흐트러지게 되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건 혼자 담대한 게 아닙니다. 후배들에 대한 배려를 포함할 수 있을 때 내 담대함이 가치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무자였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선배를 존경했고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었는지를 성과를 뭔가 내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후배들한테 그 공을 돌리고 7, 80%가 오라. 그럼 작은 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후배를 결국은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입사에서는 자신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이 시기를 지나서 담대함, 즉 reset, change, be brave, RCB를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일의 챔피언이 되어 나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십시오.